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7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증시는 AI가 정말 이 모든 시장을 장악할 거라는 우려에 따라서 대체적인 산업군들이 약세 흐름을 나타냈고 비트코인과 은 가격이 또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어제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 그러니까 3조 원 가량을 담아가면서 어제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한 주간의 움직임은 어떻게 나왔었는지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외국인 기관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담아갔고 여기에 더해서 KB금융과 같은 금융주까지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었죠. 특히나 코스피에서는 마이크론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마이크론이 정면적으로 반박을 하게 되면서 우리도 탈락하지 않았어라고 언급을 하면서 반도체주들 강세 흐름 나타냈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청주의 HBM4 라인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삼성전자, 마이크론에 대한 계속 긍정적인 이슈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AI가 버블론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고 시장을 잠식할 거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만큼 반도체 접근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AI 버블론 그리고 이제 AI가 모든 것을 잠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로 전일자 미국 시장의 하락이 나타났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본다면 AI 하드웨어 쪽에 대한 하락까지 나타나는 것은 조금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발표할 CPI에 대한 발표 이전에 시장은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빌미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차 등등의 움직임과 매수에 대한 강도가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 이 산업의 중심에 글로벌 산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의 중심에 바로 메모리 산업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연말,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제가 국내 코스피 밴드를 3,900에서 5,800을 좀 잡아드렸던 상황이었어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딱 두 개의 회사만으로 지수의 한 50% 정도를 끌어올렸다라고 본다면 저는 상반기 상단 밴드를 5,800에서 6,500으로 상향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베팅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 세 개의 그룹, 이 그룹 안에서 특히 반도체와 AI, 로봇 쪽에 대한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각화를 지금부터 조금씩 수정하고 개선을 해 나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실적을 완전히 하드캐리, 국내 시장을 끌고 나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1차 벤더, 2차 벤더, 특히 1차 벤더 기업들은 이익 추정치에 대한 상향까지 나타나면서 그 관련 주들의 주가 상승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타났다. 이전까지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는 M7 기업들이 그냥 하드캐리하면서 완전히 끌고 갔던 그런 모습과 지금 현재 국내 코스피 거래소에 대한 모습이 너무나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흐름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캐펙스 증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소재단에 대한 니즈 저는 더욱더 중요시 여기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세 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목표 가격을 16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상향을 시켜드렸는데 지금 현재 18만 300원, 18만 원 돌파 이후에 조금 잠깐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목표 가격 19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SK하이닉스는 8월 28일 날 26만 6천 원, 그리고 최근에 1월 2일 날 또 안내를 드리면서 70만 원, 특히 12월 중순에 공격적인 매수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 지금 90만 원 재돌파와 안착에 대한 니즈를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가 98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근래 가장 핫한 종목으로 변화에 대한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 두산이에요. 자, 두산전자의 BG산업 CCL이 예상 매출보다 더욱더 폭발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약 한 5,600억 정도에 대한 매출을 확대했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1분기 6,600억 이상에 대한 매출을 기대한다라고 본다면, 이 두산의 흐름, 특히, 자회사인 두산전자와 이제 계열사인 두산 에너빌리티, 한마디로 반도체와 SMR의 이 시너지적인 측면이 관련주들의 움직임까지 계속해서 자극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산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번에 12월 17일 날 또 한 번 안내를 좀 드린 그런 구간이었죠. 여기서 목표 가격을 130만 원을 잡아드렸는데 이제 다시 한번 황제주로서의 등극을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고점이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100만 원 돌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력에 무게감을 실어서 대응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CL이라고 하는 이 가장 두산의 핵심 키워드에 그 조금 관련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회로박 관련해서는 롯데에너지머티리얼, 그리고 소재 관련해서는 파미셀. 그래서 전일자의 파미셀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오늘 NXT 시장에서도 상승에 대한 여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겠죠. 자, 이 반도체 산업 안에서 핵심 포인트들이 있어요. 뭐 낸드, CCL, 뭐 HBM 등등 이런 핵심 포인트를 잡고 현재 시장 대응을 하셔야지만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통해서 럭키7 반도체 전략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4만 원이요.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기존에서 98만 원도 엄청나게 높은 거 아니야 싶었는데 어느덧 이제는 130만 원까지 제시해주는 날이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코스피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본다면 어제 오후장 들어서서 옵션 만기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키웠는데 통신주 강했고요. 에코프로머티, 호실적의 2차 전지주들도 부각이 됐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반등에 따라서는 K뷰티의 대장주의 경쟁이 다시 심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초전도체주들 오랜만에 이름 올렸고요. 그리고 한 주간 본다면 우리기술과 같은 원전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렇게 본다면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원도형, 반도형, 뷰티형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하면 이상형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거 하시겠어요? 원도형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원도형에 대한 지금 정신이 좀 혼미해지신 것 같은데 네네.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에너지와 전력 쪽에 대한 니즈, 저는 계속해서 올해도 AI 산업의 성장에 베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죠. 특히 전일자죠. 이제 국회에서 SMR 특별법에 대한 통과가 나타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 SMR, 특히 이제 원전에 대한 니즈가 조금 저조했던 상황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를 통한 신규 원전에 대한 정책, 그리고 SMR에 대한 정책 포인트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산업 등등 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우상향 포인트를 더욱더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것은 젠스왕이 얘기하고 있는 6,600억 달러의 AI 캐팍스 투자의 일원으로 지금 보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K원전의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 교두보가 확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까지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홀텍이 IPO까지 진행을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홀텍이라고 하는 회사, 이 홀텍이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현대건설과 연결고리를 좀 연결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근래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원전주가
우리 기술이에요. 저는 뭐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나 우진 뭐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 우리 기술이 이번 1월 달에 굉장히 강한 상승 그리고 또 2월 달에 들어와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에서 대형 SMR 수주 소식에 따라서 관련주로서에 대한 부각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그 원전 MMIS라고 하는 것에 MOU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 대장주가 움직이지 않은 그런 구간이거든요. 먼저 관련주가 움직임을 먼저 보여준 그런 타이밍에서 이번에 SMR 정책적인 측면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장주의 움직임에 우리는 또 한 번 주목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경고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비중에 대한 조절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신규 진입자들은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을 때는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이격이 줄어드는 그런 구간을 이용해서 매매에 대응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주에 주목을 한다면 이격을 줄여날 때 다시 한번 관심 갖고 볼만하다 언급해 주셨고 지금도 채팅창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님께서도 우리 기술을 너무 좋게 보고 계시네요. 참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AS로 넘어가 본다면 먼저 첫 번째로는 TSE 볼 수 있겠는데 반도체 검사 장비 HBM 프로브 카드 관련해서 메모리 3사를 뚫어냈었죠. 어제는 뭐 필반도 마이크론도 강세 흐름을 나타냄에 따라서 그 뒤로 줄줄이 IT 투톱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 또 줄줄이 낙수 효과를 받는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그중에서 TSE 이제 상승률은 60% 넘어서고 있는데 다음 목표가는요? 네, TSE 같은 경우는 프로브 카드를 통해서 메모리 3사의 동시납품이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본격적인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올해 더욱더 강하게 쓰여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TSE가 12월 26일과 29일 두 번에 걸쳐서 안내를 좀 드렸는데 이 구간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신호탄이 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월 9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조금 눌리고 있어요. 사실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추가 상승이 나타나기 힘들다라고 본다면 현재 구간은 11선과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의 전략 포인트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성장에 동사의 매출 확대가 이어져 있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현재 구간은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목표 가격을 돌파가 나타난 그런 구간에서 저는 10만 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목표가 10만 8천 원으로 상향 10만 7천 원으로 하고 싶었는데 7자 들어가는 것을 요즘에 다들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1,000원 정도 더 올려서 10만 8천 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10만 7천 원 가려고 했지만 이제 10만 원 돌파 후에 10만 8천 원까지도 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30을 볼 수 있겠는데 상승률이 30%를 넘어서서 40% 넘어서고 있는 50%, 54%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도 안내해 주시고 2월 달에도 안내해 주셨는데 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봇과 관련해서도 모든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묶여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추가 전략은요? 삼영을 작년에 공략 포인트를 잡아서 상승에 대한 여력을 잘 보여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상승 이후에 조정폭이 크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히 이제 삼영이라고 하는 회사의 캐퍼시터 필름은 본격적으로 지금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에 대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국내 대형 캐퍼시터 필름의 1위 기업이다.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게 된다면 1월 15일이 저점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잡아드린 그런 자리이고 2월 4일이 막 상승하기 일보 직전 60선을 막 돌파하는 그런 구간에서의 전략 포인트를 잡아드렸다라고 보겠습니다. 전전일자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타나면서 전 고점을 완벽하게 뚫어준 이 모습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 5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확인되는 구간까지 매물은 좀 소화될 수 있겠지만 그 구간은 오히려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한 번 더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9,000원 돌파를
기대하면서, 아니 10,000원 돌파를 기대하면서 목표 가격 7,700원, 8,500원 두 번 돌파가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이제 종목에 대한 포인트를 잘 잡고 대응하셔야 실체가 있는 종목들은 강한 상승으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낼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통해서 이 히든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특히 실제가 있는 실적에 대한 개선이 나오는 히든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전략적인 포인트까지 함께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목표 가격 9,500원으로 상향하면서 그 캐피탈스터 필름 대장주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기대감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500원 목표가 상향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종목은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볼 수 있겠는데 위원님께서 2주 전에도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신 바 있었죠. HBM4향 추가적인 공급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의 목표 주가였던 64,000원, 65,000원 다시금 도전을 해볼까요? 네. 동종목은 1월 29일 날 안내드린 것도 있지만 저번 주 금요일 날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구간에서 눌림목 공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반도체 캐펙스 증대가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존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소재단에 대한 니즈가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특히 2월 6일 날에 눌림목 공략으로 함께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안정적인 수익에 대한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만 원 안착 이후에는 전 고점 64,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대한 돌파까지 충분히 굉장히 여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오늘 조금 눌려서 5일선과 10일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구간에서는 미보유자분들은 매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 64,000원 유지하면서 돌파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대로 목표 주가 64,000원 유지하자 언급해 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공략주는 과연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막혀 있었던 이 SMR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이겠죠. 그를 통해서 SMR 시장의 주기기의 국내 1인자, 글로벌 주기기의 탑티어에 들어가 있는 그런 회사에 대한 니즈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작년 실적이 조금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올해 대형 원전 30기 그리고 SMR 20기 그리고 가스터빈 12기 정도의 추가 수주와 발주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여주겠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막혀 있어요. 9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조금 막혀 있는 그런 구간인데 현재 구간이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구간,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인 매수에 대한 확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 목표가 13만 원 안내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75,000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원도형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두산 에너빌리티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공략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원익 QNC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고점에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완전히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그런 모습. 전 세계 쿼츠 시장의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램리서치 등등 매출에 대한 확대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죠. 특히 2020년에 그 인수를 한 모멘티브라고 하는 회사의 그 흐름을 통해서 광물에서부터, 그러니까 원자재부터 발주까지 이제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마진율에 대한 상향, 여기가 가장 큰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이 지금 현재 구간이 전 고점을 뚫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약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구간에서의 추가 성장, 상승력, 특히 설 연휴 이후의 움직임에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 7만 원. 죄송합니다. 1차 목표가 4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5,000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큰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목표 주가 7만 원이 아니라 첫 번째 목표 주가는 4만 원으로 원익 QNC를 두 번째 공략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